안녕하십니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광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장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직장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알려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전지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전지혜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를 비롯해서 장애의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리고 직장 안에서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장애가 나랑은 무관하다라고 답을 하시는데요. 정말로 장애는 나랑 무관한 일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통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는 약 26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해서 장애인이 나타나는 비율을 장애 출현율이라고 하는데요. 장애 출현율을 살펴보자면 전체 인구 대비 5.1%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사람 100명 중에서 한 5명, 다시 말해서 20명 중에 1명은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5% 수준의 등록장애 인구를 볼 때 장애인은 적은 수로 느껴지는데요. 그 때문에 장애는 나랑 무관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장애는 나랑 무관한 일일까요? 장애의 원인을 살펴보면 후천적 원인이 88.1%, 선천적 원인이 5.5%, 원인 불명이 6.4%로 나타납니다. 즉 장애인 10명 중에 약 9명가량은 후천적으로 살아가다가 장애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면 장애인이 별로 없고 가족 내에도 장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전혀 장애 이슈에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 시대에 유병장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는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지고 오래 살게 되는 시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장애 인구의 81%는 현재 5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중고령층의 장애인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이 사실은 지금은 젊고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유병장수하시거나 또는 장애를 갖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가 대부분 후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인생 후반부에 해당하는 중고령 시기에 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장애의 문제가 결코 나랑 무관하거나 혹은 관심을 두지 않을 주제는 아니었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는 물론 걱정한 일도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게 수많은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상황 속에서 잘 대응해가는 것이 인생일 텐데요.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는가는 결국 우리 사회와 나 자신이 어떤 준비를 하는가에 달려있겠죠. 장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태도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사회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국민 의식 수준도 높아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점도 상당 부분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아픈 사람, 부족한 사람 등으로 인식을 했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복지수혜를 받고 살아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요, 장애인이라고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고 정리합니다. 과거에는 의료적인 개념으로 장애를 바라봤다는 건데요. 손상이 있고 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상태로 보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 사람은 일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장애인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장애를 좀 사회적인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인 관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요. 장애란 개인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개성 있는 신체를 둘러싼 환경이 장애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사회적 관점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한 장애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분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간다면 층간 이동이 전혀 불가하겠죠.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 간다면 층간 이동이라던가 활동에는 제약을 덜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장애를 발생시킨 것일까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몸에 장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의료적인 개념에서 장애를 바라본 것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문제다. 그 건물이 장애라는 상태를 발생시켰다라고 본다면 사회적인 관점과 개념에서 장애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 사회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 속에 단순히 층간 이동을 제약하는 그런 계단만의 문제가 있는 건 물론 아닐 겁니다.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제도라든지 다양한 사회의 전반적인 많은 것들이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이 시점에서 장애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행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상에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총 15가지로 장애 유형을 구분하고 있고요. 이 15가지에는 정신적 장애 3가지와 신체적 장애 12가지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직장 내에서 장애인분들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요. 같은 지체장애인이라고 해도 또 같은 시각장애인이라고 해도 모두 똑같은 특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 점자를 아는 분은 전체 시각장애인의 20%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점자로 글을 읽는구나 라는 편견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요.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수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도 다수이고요. 청각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난청인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청기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수어를 사용하지 않고 입술 모양을 읽는 구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 개인별로의 차이는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즉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은 사실 같은 장애 유형에 속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개인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 내에서 장애인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라고 질문을 한다면요. 결국 그 개인에게 맞추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분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의사소통의 방식은 어떠한지 등 개별적인 장애 특성을 개인차로 생각하고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장애인들 사이에서도 직장 내에서 서로 동료가 되거나 친해질 때 이 동료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평소 의사소통 방식은 어떤지, 업무 스타일은 어떤지 이런 개인 차이를 고려하면서 일을 해 나가잖아요. 장애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장애 유형에 속한다고 해서 똑같은 특성과 똑같은 욕구를 갖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 개인의 삶의 모습도 잘 생각해보면 영유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성장한다고 표현하고요. 나이가 들면은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죠.
결국 한 개인의 삶도 일생에 걸쳐서 계속 변화합니다.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장애 역시도 다양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의료적인 관점에서 손상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제는 장애인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다양한 인간 삶의 자연스러운 한 모습이구나, 개성 있는 한 개인이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점이 필요합니다. 네, 장애를 이해하는 관점에 대한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모든 인간은 다른 특성을 가졌잖아요. 예, 장애인을 포함해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는 직장을 만든다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네, 기업적인 측면에서 장애인 고용이 주는 기대 효과는 정말 다양합니다.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고용을 통한 정부 지원도 받게 되고 대외적인 인식이 개선이 되면서 소비자로부터 긍정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얻기도 하죠. 네,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덤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직장 내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 문제 해결 방법이나 이슈에 대한 의견도 보다 더 다양해지겠네요. 네, 요즘은 특히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나 시스템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 사회적, 시대적 변화에 대한 적응이 더욱 빠르겠죠. 유연한 대응력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기업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유연한 고용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더욱 발전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궁극적으로 고용 평등을 실현하면서 기업도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네, 더불어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거죠.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가 곧 공정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세상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OX 퀴즈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다름이자 개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장애인을 바라볼 때 다양한 인간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또 한 개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장애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다름이자 개성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애는 후천적 원인보다 선천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정답은 X입니다. 한국에서 장애의 원인은 질병이나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한 후천적 원인인 경우가 88%를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장애 이해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